자, 235쪽 충렬항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탐라 총간부 동룡부를 반환받았다.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해가셨죠?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반환받았다. 그 다음에 천추긍경록이라는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천추긍경록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충렬항 때 역사책 한 쭉 5가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악진흥책으로 안양이 원날에 성략을 들어왔다. 성략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살짝 집어내야 되겠죠? 무슨 성략? 예, 실천 성략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천 성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 쉬웠다는 거죠. 여기 줄이 주기 가져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천 성략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쉬웠다는 것. 장학기금이 서막전을 설치했다. 서막전도 잡아야 되겠죠. 뭐가 다 떨어졌다는 거지? 새로운 게 만들었다면? 양영고의 장학금이 바닥났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경사 교수도감 설치. 경학과 역사 교육을 위해서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7분을 선발해서 파견했다. 파견은 임시관청을 만들었다. 경사 교수도감. 그 다음에 3064와 제왕옹기가 충렬항시기에 편찬되었다. 3064와 제왕옹기. 공통점 화살표 하시고, 공통점은 당군에 대한 얘기 처음 등장한다. 우리 역사에 당군이라는 얘기가 역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유는 원간섭 초기 때문에 무슨 의식이 남아있다고요? 저항의식이. 예,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니거든, 우리는 당군의 후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항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검문세족들이 농장을 혁파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검문 농장을 혁파했다. 전민변정도감. 이건 간단하죠. 도감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임시관청이니까. 전민은 백성들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다 뺏어갔어요? 검문세족도 다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렇게 하잖아요.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얘들이 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뺏어갔다고. 이걸 다시 되돌리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다시 되돌리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충렬항 때부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 못해요. 다 실패해요. 유일하게 여러 왕들이 충렬항도 하고 충선항도 하고 여러 왕들이 이걸 다 해요.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 하나 말하면 되겠지. 공민왕 때는 성공을 하게 돼요. 누구를 등용해서? 요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 신돈을 등용하죠. 신돈을 등용해서 이 정책을 성공하지. 그럼 훗날 신돈이 또 부패하게 되죠. 신돈이 또 마저 부패. 이 시기에 제대로 정신 박힌 놈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실패한 이유는 그나마 관직과 멀게 돼 있던 승려 출신을 등용했지만 이마저도 훗날 부패하고 말더라. 그 다음에 충선왕 가겠습니다. 충선왕. 한림원을 사림원으로 개편하여 개혁의 중추기구로 삼았다. 한림원을 사림원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 한자와 글 사자를 쓸 뿐이에요. 똑같은 글이에요. 글 공부하는 애들이 쉽게 해서. 한림원은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자들을 모아놔서 애교 문서 작성하는 게 한림원이에요. 사림원으로 명칭만 바꿨을 뿐 개혁의 중추기관을 삼았다. 의염창은 밑줄 긋고 별표해야 돼요. 의염창. 즉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라 했다. 이걸 통해서 돈이 모아지자 영경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만권당을 설치했다. 예, 돈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만권당. 예, 거기에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건물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책을 전부 다 목록들 전부 다 비치할 거 아니에요. 만권당을 설치했다. 재상지종. 공신재상의 가문을 뜻하는 것으로 충선왕의 주기 교서에서 왕실 정치인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15개의 성을 공표해서 이걸 재상지종이라 불러요. 재상지종. 굳이 우리가 뭐 15개 성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웬만한 성씨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충렬왕이 사망하자 고려왕에 다시 즉위하였다. 고려왕에 다시 즉위하였다. 충렬왕도 왕 두 번 하고 충선왕도 왕을 두 번 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조현상이라고 한다고요. 자, 충렬왕이 사망하고 고려왕이 다시 즉위하였으니 지구왕이 기구하지 않고 북경에서 머물면서 전지정치를 통한 정치를 표현했다. 전지정치 비주얼로 보면 되겠죠? 전지정치. 충선한테 편지를 통해서 인편으로 정치를 하게 됐다. 5번. 영경의 학문연구소인 망권당을 설치했다. 망권당은 밑줄가 되겠죠? 원나라학 조맹구와 밑줄가 되겠죠? 이재영과 교류하였고 우리나라에 이걸로 인해서 조맹부채 또는 송설채가 유행하게 됐다. 질문 던져볼까요? 고려전기의 유명한 글씨 두 가지 얘기해 보시죠. 고려전기 책 봐야 돼? 안 보고 얘기해봐. 안 보고. 왕이지체와 구양순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왕이지를 몰라도 돼. 그러면 최초는 구양순체는 알아보자. 지금 선생님이 자유롭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죠. 아이씨, 구양순이 뭔지야, 조명부가 뭔지 헷갈려 하죠. 외울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한글 자음 이용하면 돼. 기억이 지읒보다는 빠르지. 기억, 니은, 디귿, 비읍, 시옷, 이응, 디귿. 이거 전기로 잡으면 돼. 기억으로 출발한 놈, 조명, 구양순, 지읒, 조명부치 이렇게 잡으면 돼. 왕이지 생각하지 말고 왕이지는 없다 생각하시고 구양순, 조명부만 잡으라고. 됐죠? 기억, 지읒, 순서, 전기, 후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암기하자고 연상해서 암기해보자는 거지. 6번 가겠습니다. 자신의 후원 세력이었던 원나라의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고려 출신 황간의 참소를 입어 티벳 밑줄 보시죠. 티벳으로 우리나라 왕조 유일하게 유배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배 풀려난 지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었다. 충숙왕 갑니다. 충숙왕.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했다. 찰리 변이도감. 네. 토지와 노비 계획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찰리 변이도감 밑줄 그으시고 7급 기출 적어 놓습니다. 7급 기출. 9급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전도감. 원나라에 입조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게 설치했던 관청을 반전도감이라 한다. 반전도감. 참고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급한 사람은 잡아야 되고요. 반전도감도. 다음 페이지. 충해왕 갑니다. 충해왕. 편민조례 추변도감.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사법기관이었다. 편민조례 추변도감. 화살표하고 좀 안 좋은 것들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방탕, 주색, 기양, 사망. 몇 년 전에 기양우라고 하는 드라마 많이 방영됐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고려 말 상황에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약간 좀 이제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아서 중간에 안 봤어요. 에이, 하다가. 이게 뭐야, 씨. 가끔 드라마를 보고 역사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시대 흐름만 공부하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약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물도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때 충해왕이 그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된 유명한 우리 배우 누구죠? 하지원 배우하고 로맨스를 벌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충해왕이거든, 훗날에. 예. 충해왕이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충해왕은 우리 고려 역사상 정말 더티한 왕이에요. 정말 더티한 왕.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남봉꾼이야, 속된 말로 얘기해서. 봐봐요. 제가 최대한 A를 갖춰서 왕이기 때문에 출연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방탕, 주색.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는 다 직가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기양가고 그 다음에 사망가서요.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여자 관계가 최고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충해왕입니다. 체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그죠?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 편민조례 추변도감 나면 어떡할까요? 네, 외우기도 좋아요. 추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추하다고. 외우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충혜왕이에요. 외우셨냐고. 변면출의 도감. 추해. 외우셨어요? 추하다고. 편민조례 추변의 추의 동그라미. 충해왕의 해의 동그라미. 굉장히 추하죠? 네. 왜? 방탕, 주색, 기양이 돼.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맞춰야 돼. 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하나라도 맞춰야 돼. 학교 가기 위해서. 그죠? 나오면 안 되는 부분도 우리는 그래도 어거지라도 해서 맞춰야 돼. 추합니다. 추해요. 네. 그죠? 편민, 조례, 추변도감의 추, 충해왕, 아우 추해. 방탕, 주색, 기양. 이게 뭐야 이게? 쪽팔리게 시기. 황이 들어가고. 자, 충모강 가겠습니다. 정치도감의 밑줄 긋습니다. 정치도감을 설치. 농장을 혁파하고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녹가전을 부활했다. 밑줄고 녹가전 부활. 녹가전 부활했다. 됐죠? 그 다음에 양전사업 밑줄고 양전사업. 토지 측량사업이었다는 뜻이죠. 즉 숨어있는 토지 은계를 찾아내서 토지를 다 등록해서 세금을 조세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충정왕 가겠습니다. 충정왕. 자, 농상집요. 원나라의 처음으로 충정왕 시기에 원나라의 시기에 이해하면 소개를 받은 농상집요가 들어왔다. 농상. 상자가 하나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상? 뽕나무 상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업기술서가 처음 들어왔다. 농상집요. 애구의 침범이 잦아 능력이 부족하여 강화도에 추방되고 그리고 15살에 독살되었고 그리고 공민왕이 추대되었어요. 자, 충정왕은 좀 불쌍한 왕이에요. 네, 충정왕. 잘 봐봐요. 지금 공민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애구들이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남해안, 서해안 쭉쭉 올라가. 개성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가 이제? 중국 내륙까지 들이닥치기 시작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래들 살아야 되니까. 자, 충정왕은 원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조공의 양이 계속 감소하게 돼. 조공의 양이 계속 감소하게 돼요. 이때 기항후가 집권하는 시기예요. 기항후가. 고래 조공량이 줄어드니까 기항후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충정왕을 갖다가 왕을 갖다가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공을 제대로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딱 살펴본 거야. 그 혜택 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게 공민왕이야. 공민왕 누구 때문에 왕 된 거지? 기항후 때문에 왕 된 사람이 공민왕이야. 근데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항후에게 배신을 때리는 거야. 기항후의 오랩이 기철을 포함한 친원파들을 숙청해버려. 네, 왕이 되고 봤더니 너무 아닌 거야. 거래장에 친원파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기철은 왕에 의해서 군림하고 있는 거야. 자기 누이 동생 백 믿고. 그래서 동시에 한날 한시에 D-Day를 잡아서 친원파들을 갖다 기철을 포함해서 한날 한시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저녁 8시다 그러면 8시에 동시에 암살단을 파견해서 한시에 싹 제거해버렸어. 이게 공민왕이야.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 친원파를 하루 따로따로 죽인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준비할 수 없는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이게 공민왕의 개혁정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야. 이게 야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공정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가겠습니다. 공민왕. 자, 시대적 배경. 원명 교체기 잡아야 돼요. 선택지 주문라. 원나라에서 명으로 바뀌는 시기야. 원명 교체기. 그 다음에 반원 자주정책. 공민왕도 혼혈인이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왔을 때 몽골인의 복장을 하게 오고 그 다음에 몽골인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돼요. 변반하고 온다고요.
앞머리, 옆머리 다 자르고 뒤에 꽁지머리만 길 따라오고 그다음에 몽골 풍습하고 건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건을 받아 전부 다 몽골 풍습 다 없애버려요.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공민화의 개혁정책 하나 보겠습니다. 친원 세력 중 첫 번째 기철을 포함한 친원 세력을 전부 다 제거했다. 기철 몇 줄 거야 되죠? 귀양후의 오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백을 믿고 난리를 쳤던 애들을 한숨에 제압했다. 그 다음에 관제 복구와 몽고풍 금지, 원나라의 연호 사용 폐지, 그다음 이성육부 복귀, 이성육 복구, 그 다음에 몽고풍 일소, 정방 폐지. 정방은 누가 만들었죠 원래? 원래 정방을 처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정방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정방. 정방 뭐 하는 거예요? 정했다고. 뭘 정했어? 인사를 정하는 거이라고. 인사기구라고. 자, 봐요. 무신 정권기 순서 잡아봐. 집권 순서. 정, 형, 이, 채.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집권 순서잖아. 그리고 최충원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아? 최우가 권력을 잡잖아. 그죠? 얘들은 중방 정치잖아요. 군사 합의체계는 중방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물론 왕은 있지만 뭐예요? 허수아비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최충원. 교정도갑이라는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잖아요. 최후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최후 때까지도 교정도감을 계속 한다고. 교정도감을 통치를 한다고. 근데 여기에 최후는 더 추가한다고. 정방과 서방을 설치한다고. 인사기구를 자기 집에다가 세팅을 한다고. 내가 굳이 궁궐까지 갈 필요 없이 야, 니네들이 결제 받으려면 결제 서류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인사기구. 서방. 문인들의 수기기관이에요. 전부 다 주변에 무인들밖에 없어가지고 글 공부하는 최우로 같은 사람들 모든 업무를 다 봐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문인들에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을 지키면서 웬만한 업무를 다 처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나에게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규보 같은 사람들. 이규보, 최자, 이일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문인의 수기 기관이다 보시면 돼요. 자, 정방은 봐봐요. 최후 정권에서 만든 게 정방이잖아요. 자, 원래 봐봐. 우리나라는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를 쓰고 있잖아. 이성 아까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을 갖다가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6명의 장관이 있다는 얘기잖아. 2부부터 저 밑에 공부까지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원래 인사 맡은 사람이고 여기는 건축 토목에 관련된 부분이야. 건축 토목. 자, 봐봐요. 여기에 인사는 어디 사는 거예요? 여기라고. 정방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다시 뭐야? 2부가 부활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2부가 왔다는 얘기면 2부는 다시 어떻게 중서문화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하고 인사명령체가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왕권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다시 정방 폐지. 문간의 인사는 2부로 다시 돌아갔다. 고로 무간의 인사는 병부로 갔고 국왕의 인사권이 장하겠다. 왕권을 유일하게 공민왕 때 정방이 폐지되고 이때 딱 성공하는 거야. 나머지 다 실패했어. 중간중간 충자 아저씨들이 여러 개 시도를 했어요. 뭘 폐지하겠다고? 정방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나 검은세적 힘에 밀려서 실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민왕만큼은 성공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밝아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정동행성, 원래 정동행성은 목적은 뭐였습니까? 일본 2차 정벌 때 만든 게 정동행성이었죠. 그럼 2차 정벌 실패했다면 어떻게 폐지하면 되는 거잖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되 그 안에 별도 이문소를 설치했어요. 이문소는 뭐냐면 이문소는 이거예요. 우리 고려인들이 몽골 애들 보면 좀 꼴 보기 싫어. 몽골 지나가잖아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몇 개 때려. 돈 있어? 돈 내놔봐. 삥 뜯어.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가끔 몽고인들이 사는 집에 절도를 한다든가 몽고인들을 갖다 폭행한다든가 이런 몽고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요. 애국심의 발로라고 보겠죠. 네, 애국심의 발로라고 보고 싶어요. 네, 개인적인 목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몽골인들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애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이 문서예요. 즉 고려인들을 원상대했던 애들을 다루는 데 이 문서도 폐지시켰어요. 영토회복 유인으로 하여금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일명 이게 뭐죠? 쌍섬 총간부를 수복했다. 무력입니다. 그 다음에 요동수복 정책. 고구려의 땅을 찾게 하여 인당과 채영이 요동지방을 공략하여 차지하기도 하였다. 요양점령 지용수와 이성계가 양면을 진격하기도 하였고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너 요양을 점령하기도 하였고 이 땅이 원래 우리나라 땅임을 선포하였으나 뒤에 명나라 군대에게 땅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훗날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정도전이 생각하는 거야. 다시 요동을 정벌하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진법훈련이에요. 그리고 진법훈련하면서 진도를 만들어요.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진법훈련에 대한 부분을. 진법훈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도전 시기에 다시 하겠지만 요동을 점령하는 목적 하나, 두 번째 사병혁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 사병혁파 목적. 즉 특히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정치 중단 가겠습니다. 홍건적 가겠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자, 온나라가 쇠퇴하고 백령교도 밑줄 그어봐요. 백령교도. 한족 세력에도 홍건적 밑줄 그치고 공민왕때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왔다. 1차 이방실 이승경이 격퇴. 2차는 우리 개경에 함락돼서 우리 공민왕이 올라오는 경상북도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했다. 이때 이방실, 최영, 이성계 등이 격퇴하여 이걸 물리쳤다. 그러나 잠시 안동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개경의 궁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궁궐이 불타서 돌아갈 공간이 없었다. 이때 마침 김용이란 자가 흥왕사에서 난을 일으키고 건문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다. 이때 우리가 최영 장군이 그 얘기를 잘 수습했다. 자, 이걸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의 한족들도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시기거든요. 자, 한족들 중에서 이제 백령교도 종교 집단인데요. 농민들 집단이라 보시면 돼요. 농민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족들이 독립운동하고 하면서 몽골을 이렇게 몰아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얘네들이 군 조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붉은색 두건을 둘렀다 해서 홍건적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붉은색 두건을 둘렀다. 그래서 홍건적이 자 얘들 이렇게 몰아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동에 10만 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농건적 애들이요. 주둔했어요. 몰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주둔하게 되면 문제는 이게 이제 군량미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죠? 군량미 먹어야 되잖아요. 10만 명이 주둔해서 하루 먹을 양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당장 계산 안 되잖아요. 10만 명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수험생들 오늘 점심 전부 다 어느 식당에서 먹어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적은 양이 아닌데 여기 자기네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약간 온나라도 비리비리하지만 더 비리비리한 애들 여기 있어요. 여기. 더 비리비리한 애들 여기 있다고. 비리비리해요. 야, 여기 좋은 먹잇감이 있거든. 야, 여기 가가지고 우리 먹이 좀 가져오자. 지금 속된 말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저기가 좀 털로 가자. 털로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털로 와도 실은 별상 먹을 게 없어 우리나라도. 언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심리운동. 2차 때 우리가 공민왕에 이렇게 안동까지 피신 거야. 네. 이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웃기는 게
신하들이 왕을 먼저 배를 탄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고 강을 건널 때 밥을 먼저 먹고 공민왕은 뒤에서 밥 남은 거 찬밥 덩어리 좀 먹고 반찬도 없고 공민왕 일기에 이런 게 있어요. 피난 기간이 제일 힘들었다. 관리들이 싸가지 없게도 지네들이 먼저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건너고 밥도 제일 먼저 먹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 그다음에 이렇게 막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뚫려가면 2시간, 3시간 만에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홍건제가 우리나라에 침략이 왔을 때예요. 2번에 걸쳐 왔는데, 자, 최영장군 같은 사람들, 이방실 같은 사람들이 이걸 다 격퇴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개성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근데 개성이 궁궐이 불이 타가지고 왕이 머무르는 숙소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성에 있는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시 임시 거처로 여기가 결정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 김용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의 측근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요. 차마 이 사람이 반란을 깼으라고 몰랐어요. 얘들이 이제 건문세족하고 힘을 합친 거예요. 항상 반란을 보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발밑에 어두워서 발밑에 애들이 항상 반란을 깨하거든요. 그때 이제 김용 같은 사람이 건문세족 결탁해서 공민왕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공민왕을 못 죽인 거예요. 이 사실 거의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게 돼요. 이때 이방실도 제거가 돼요. 1차 전쟁의 영웅 이방실 같은 사람이 김용에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급하게 개성에 있는 최영 장군에게 이 급보를 띄우게 돼요. 최영 장군 군사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이 병사들 다 제거해요. 그리고 주동자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해가 떠가지고 이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날이 밝았는데도 주동자를 못 잡은 거야. 수소문 고문하고 했더니 진짜 몰랐어요. 김용이 뻔뻔하게 서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체포해서 갈기, 나머지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겠답니다. 이게 김용의 흥왕사의 변이란 말이에요. 김용의 흥왕사의 변이 나온다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볼까요?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시기의 개혁 정책을 하나 선택지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241쪽. 공민왕이 개혁정치 실패한 이유. 원나라의 간섭, 홍건적과 예구의 침입, 건문세족들의 반발, 그 다음에 신진사원대부들의 힘이 아직 미약했다. 공민왕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여기 노국대장 공주예요. 굉장히 두 사람 진짜로 사랑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유일하게 공민왕의 그 영정 사진과 그다음에 노국공주 그 사진 실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영정이라 해야 할까요? 실제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노국대장 공주가 이제 굉장히 공민왕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공민왕이 정치를 하는데 가끔 원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공민왕의 약간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아까 발들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그지? 약간 싸가지 없게 말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옆에 옵니까? 노국대장 공주가 딱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원나라의 그 여성의 지위는요, 남성의 지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나라의 왕세자와 지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사신이 왔을 경우에 노국대장 공주가 앉아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요구사항, 뭐 조공포를 더 보내달라, 이번에 매를 갖다 10마리밖에 보내지 않았느냐, 50마리를 더 보내라, 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금을 갖다 왜 이것밖에 보내지 않느냐, 공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고요. 노국대장 공주 딱 앉아있어요. 없어, 그런 거 우리 못 줘.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굉장히 편들어주고 이해해줘요. 근데 하필 이렇게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가 안타깝게도 출산 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안타깝죠? 예전에는 이런 산부인과 쪽에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산후 사망, 출산 중 사망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좀 이상해져요. 이런 기질을 보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궁궐에다가 커다란 걸개 그림을 다 그려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 초상을 다 그려서
모든 궁궐 건축물에다가 불화 걸듯이 다 걸어요. 이렇게 싹 걸어. 여기를 가도 죽은 공주, 여기를 가도 자기 마누라, 여기서 다 마누라가 팔랑팔랑거리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자기 마누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공민왕 이때부터 이제 개혁정책에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좀 너무 사랑해도 문제인가 봐, 그죠? 대충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사랑해서 문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제이라고 하는 새로운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여기는 다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나이에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무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맞나 모르겠나? 요즘 이런 표현을 쓰나요? 굉장히 잘생겼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겠죠? 네. 이런 훈남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이후부터 이제 공민왕이 약간 사이코 변태적인 행동을 좀 하게 돼요. 뭐냐면, 공민왕의 부인들이 한 서너 명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요. 후처들이 있어요. 자제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후처들을 갖다가 간통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어디 갔냐? 이 모습을 구경해요. 진짜 사이코지 이거. 간음증이잖아. 요즘 지금 이건 성범죄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한다고요. 이 와중에 후처들 막 좀 더 심한 얘기 많이 생략할게요. 수업 중이기 때문에. 후처들이 한 분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무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그 내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공민왕에게 보고하게 돼요. 그리고 공민왕의 결정은 오늘 저녁에 임신을 시킨 놈 자제의 병사 몇 명을 선택해서 죽이는 걸 결정이 나요. 자, 자제의 군사가 죽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있는 내시도 위험하지. 그죠? 그래서 내시가 다시 자제의 군사에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오늘 저녁 니를 다 죽인대. 안 되지. 자제의 군사들이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그 시기에 들어와서 왕을 시해해요. 시해를 하는데 자는 천장과 사방의 벽이 피로 난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공민왕을 시해. 이때 신하가 왕을 죽이는 표현을 갖다 시해라는 용어로 쓰는 거야. 시해라는 단어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끔 여러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 명성황후 돌아가셨을 때 민비시해라는 용어를 쓰지. 민비를 누가 죽였어? 일본인이 죽였잖아. 일본인은 우리 신하가 아니잖아. 그래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민비시해라는 용어를 안 쓰면 돼. 쓰지 않아야 돼요. 민비암살이라는 용어로 쓰면 돼. 민비암살. 시해라는 용어를 잘 선택해서 쓰셔야 됩니다. 신하가 왕을 죽였을 때 시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자, 그럼 자제인은 이렇게 물어봐요. 내용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야, 자제인은 공민왕의 뭐 이러이러한 얘기다. 좀 결론을 끝에는 갈 때 좀 더티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취지를 만들어서 좀 더티해졌어요. 그럼 공민왕 우리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개혁정 취지. 자, 이렇게 선택지 만들겠지. 출제자들이. 공민왕은 자제위를 설치하여 개혁기구의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 자제위는 개혁기구가 아니에요. 아셨죠? 문란해져 버렸잖아. 굉장히 복잡해졌잖아. 그죠? 자제위가 개혁기구에 들어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 그 밑에 자제위 설명되어 있죠. 밑에 그 자제위 옆에다가 다 거두절미하고 개혁기구 X 적습니다. 개혁기구 X. 일단 읽는 거 귀찮아. 선생님 내용은 들었어. 약간 더티해졌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그죠? 자제위는 개혁기구 X 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말의 정치 변동 상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고려 말 부분이 상황이 되는데요. 자, 우왕시 봐보시죠. 243쪽입니다. 243쪽. 243쪽. 우왕 보겠습니다. 이인임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우왕 옆에 이인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축출당했다. 자. 이때 이인임이
권력을 잡았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이인임이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이었던 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영 밑에 이제 이성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하대 해군과 같이 동시에 같이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죠. 약 한 10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죠. 자, 여기가 쌍성 총관부입니다. 하주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높은 산이 있는데 산골, 여기가 철령이라 불러요. 이 영자는 고개령자래요. 함경도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영이라 불러요. 고개령자. 우리 경상도 지역을 영남지방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백산맥 끝자락이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이렇게 깊어져. 고개령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남할 때 꼭 같은 단어를 써요. 자, 이 명나라 애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철령이 문제를 제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 지역 함경도 땅 달라는 얘기예요. 명나라에 달라는 뜻이에요. 왜? 원래 여기는 원나라가 직속령으로 삼았던 나라는 얘기예요. 원나라의 직속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줬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가져가야 다 생각한다는 거지. 이때 왕이 우왕이에요. 그때 이인임이 정치의 실세를 잡고 있던 세력이에요. 그리고 군사장으로는 채영이 최고 실력자였어요. 우왕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전쟁을 할 건지 쌍성총관부 예전에 해당됐던 철령이 이 부분 함경도 지역을 명나라에게 띄워주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 결정의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하도에 파견해서 명나라와 일전을 겨루자는 거예요. 정복해버리자는 거예요. 명나라를 차례 정복해버리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원나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자주권을 가지고 조금씩 나라를 성장시켜도 부족한데 지금 새롭게 커고 있는 명나라가 한번 붙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채영과 우왕의 결정사항은요. 이성계를 이하도에 파견하는 겁니다. 이때 조민수와 같이 좌우 군사장이 돼서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하도는 여기입니다. 압록강 중류입니다. 여기는. 압록강 중류에 있는데 섬이라고 되어 있죠. 섬도자가 들어가 있죠. 이 섬도자는 원래 바다에 있어야 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강물이에요. 강물이 흐르는 것에 모래 둔덕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섬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하도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이하도라고 불러요.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하도라고 불러요. 여기는 우리나라 고려라는 나라의 최전방 군사기지예요. 여기에 이성계 부대와 다 사병들입니다. 거의 이성계 부대와 조민수 부대가 이하도로 파견된다고요. 파견돼서 명과 한번 일전을 겨루기에 일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하필 이때 굉장히 요즘 같은 우기예요. 태풍이 막 쏟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도저히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소문 하나 올립니다. 우왕에게 상소문 올린다고요. 그 상소문 내용을 분석해봤더니 이거예요. 책에다 적어놨죠. 제가 암기하라고. 하우외소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이라서 전쟁이 어렵다는 거지. 여름에 전쟁이 어려운 이유가 뭐 있어? 더워서? 더워도 전쟁을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죠? 질병이 한번 번지면, 집단 질병이 번지면 싸우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죠?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 우는 뭐죠? 비가 많이 온다. 우기란 얘기죠.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오면 전쟁을 못하나?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병장기에 녹이 슬어요. 녹 슬면 전쟁 못하나요? 할 수 있죠. 활 같은 무기에 우리는 악교를 사용해요. 악교.
근데 비를 맞게도 마교가 녹아가지고 할시를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할시를 땡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주력 무기가 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거리 400m, 500m 할시를 땡길 수 있어야만 선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이 됐다는 거지. 남쪽에 누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애국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소국이 대국을 치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게 상소문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은 상소문을 보자마자 다시 채영과 결정합니다. 다시 사신을 파견해서 독초가 하게 됩니다. 야, 그래도 압록강 건너라고 그래. 이하도 건너! 이렇게. 이하도 건너라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신 있잖아요. 네, 사신. 야, 저 자식 옥에 가두어버려. 옥에 가두어버려. 그리고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요. 되돌아갑시다. 우리 병사 죽으면 다 개목숨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채영이 좋죠. 채영 군사만 남으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서 결과적으로 이하도에서 해군을 하게 돼요. 이하도에서 해군합니다. 이거 영모죠, 쉽게 얘기해서.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뭐예요? 영모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아니죠. 이성계가? 제가 이성계 팬인 줄 알겠다. 남들이 보면. 이성계 팬 아니에요. 역사 선생이에요. 그냥 실수예요. 이성계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하도에서 결과적으로 해군에서 성공하게 돼요. 이 연도를 알아야 돼요. 1388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하도에서 해군한 다음에 누구를 없앨까요? 채영을 제거해요. 근데 채영을 제거하기 전에 채영이 먼저 이인임을 제거해서 이성계 말을 들었어요. 그 채영이 훗날 죽을 때 후회했어요. 아씨, 내가 이성계 말 들어가서 괜히 이인임 죽였네. 왜냐면 정적이 사라지니까 이성계 세상이 된 거야. 이성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채영이 유배가고 죽을 때 하는 얘기가 괜히 죽였어. 누구를? 이인임을. 그 다음에 채영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왕을 사라지게 했지. 이거 유배 보내버려. 섬으로 유배 보내. 그리고 우왕의 아들 누구를? 어린아이 창왕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꼬맹입니다. 꼬맹입니다. 근데 이때 이하도를 해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정도전이라는 최고의 책사가 옆에 붙어있죠.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정도전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에서 급진개합파 정도전, 조준 같은 권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다시 하죠. 창왕과 우왕의 관계를 보면 부자지간이죠. 아빠가. 그래서 훗날 창왕이 성인이 된다면 자기 아버지를 유배면으로 죽이는 누구를 갖다가 이성계를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다면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복잡해져. 그래서 이성계 세력들이 다시 이걸 주장합니다. 폐가 입진을 주장합니다. 가짜 왕을 폐하고 새 왕을, 진짜 왕을 세운다는 뜻이야. 가짜가 누구죠? 우왕과 창왕을 가짜로 보고 있어요. 왜요?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자주 놀러 가서 신돈 집에서 일을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눈이 맞아서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왕우예요. 왕우. 그게 이제 우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묘도 아니야. 이름을 갖다가 우왕창을 붙인 거야. 왕우, 왕창이야. 이렇게. 이성계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사를 쓸 때는 이성계 세력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사를 다 나머지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묘를 줄 수가 없지. 왜? 묘를 주게 되면 정통성이 인정돼 버리는 거야. 뭐 태장태서 문단살 때 그 묘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우왕, 창왕. 대신에 진짜는 누구였어요? 공양왕이에요. 여기는 묘호가 들어갔잖아요. 우왕과 창왕은 묘호가 아니에요. 왕우, 왕창이야. 그래서 우왕창왕이 되는 거야. 가짜를 우왕창왕을 제거 진짜 왕족 출신인 공양왕을 왕으로 세운다. 명분을 세우는 거죠. 공민왕이 자기 자식도 아닌 일 갖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다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정치라는 게 무서운 부분이 있죠. 진짜 아들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설들. 이게 폐가 입진을 들어서 폐하고 공양왕을 마지막 왕으로 들였어요. 공양왕은 묘호입니다. 묘호의 원인은요.
예, 우리 불제자들이 절에 가면 이렇게 공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죽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양왕이에요. 미호가 재밌죠? 네, 공양 드듯이 조용하게 살다 가셔서 고맙습니다. 그 공양왕이에요. 그래서 미호가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고마웠던지 경복궁을 짓고 난 다음에 한쪽 부분에다가 공양왕에 입회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나누어서 거기다 일정 기간 동안 제사를 지내줘요. 사후에. 네, 좀 아이러니죠. 얌전하게 줘서 고마워. 내가 제사는 지내줄게.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위를 찬탈했다. 다시 좀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이하도 해군하고 난 다음에요. 이하돈을 해군합니다. 자, 이하돈을 해군했다는 1388년은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잡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잡아야 돼? 정치 군사 잡았어. 이거 잡아야지. 이거 뭐야? 그렇지. 경제를 잡아야 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전법 실시한 거예요. 1391년이에요. 1391년에. 뭘 잡은 거지? 경제를 잡았겠지. 가전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가전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1392년이에요. 조선 건국을 개성에서 했어요. 개성에서. 개성은 고려 왕국이 있던 자리죠. 새로운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돼요. 2년 동안 공사해서 만든 게 한양 천도예요. 이게 1394년이에요. 순서 잡을 수 있죠. 요거 하나만 잡으면 되죠. 예. 선생님처럼 나이 먹으면 이하도 해군을 못하고요. 여러분 좀 팔팔하면 이하도 해군을 할 수 있어요. 되어졌나요? 아니 나이 먹으면 뭐 한다고요? 용기가 없어서 팔팔하면 돼요. 여러분처럼 팔팔한 사람은 해군을 할 수 있어요. 1388년 91년 과전법 92년 건국 94년 한양천도. 조금 이해 갔습니까? 자, 과전법에 관련된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가전법을 정확하게 알려면 계민수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전법이 왜 경기도에 한해서 전현직에게 토지가 지급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과전법은 뭐 경기도 땅에 한해서 전현직에 수조권을 지급한 거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게서 정확하게 왜인지를 잘 보고 볼게요. 봐보세요. 자, 정도전의 세력들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이 됐죠. 이성계와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 그 다음에 정도전, 조준 뭐 이런 사람들, 권근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신진사대부의 급진 개합파 세력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자, 정도전은 정치 조직이라든가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에요. 단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 수 있는 브레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경제 브레인을 조준을 찍은 거야. 정도전이 찍은 거야. 조준은 원래 건문세족 집안의 아주 똑똑한 아들내미예요. 요즘 좀 엄친아야. 속된 말로. 자, 그런데 조준은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판해요. 건문세족이라고. 나는 건문세족의 대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밖에 뛰쳐나온 사람이야. 그 초가집 하나 없고 혼자 살아. 독야청적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이미 고려 경제 쪽에 아주 가장 해박한 지식인이 조준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정도전이 찾아가요. 나와 뜻을 같이 하겠냐고. 무슨 뜻을 같이 하겠냐고. 아니 생각하고 있는데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얘기하지 말라고. 맞죠? 얘기할 수 없는 거 왜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왜? 굉장히 시절이 하수성한 시절이니까 잘못 엮이면 어떡해. 내가 역모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아가 정도전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역성혁명이다. 역성. 왕족의 성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왕시성에서 누구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시성을 바꾸려고 한다. 누구냐? 이성계냐? 이성계 맞다. 그런데 당신을 경제 불회인으로 내가 좀 쓰고 싶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겠느냐?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준이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나는 추구하는 게 계민 수전이다. 이걸 이성계에 가서 얘기하고 이걸 수용하겠다면 내가 거기에 힘을 더하겠다. 정도전이 찾아가죠.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 조준의 얘기를 똑같이 전해줍니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재를 얻는다는데 갑시다. 네, 인재를 얻는다는데 가요. 계민수전을 확정해요. 누구누구 확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성계, 정도전, 조준, 기타 신진사대부들이 찬성했겠죠. 자, 근데 계민수전을 기존에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어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이색길제, 정몽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도전의 스승이에요. 사부님, 여기는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같은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계민수전을 반대합니다. 계민수전이 뭔데? 이제 봅시다. 계민수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 국토를 국가가 몰수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토지개혁이야. 국가가 몰수하자. 그리고 다시 이걸 n분의 1로 쪼개. 그리고 전 국민에게 n분의 1씩 소유권을 주자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생산되는 일부를 갖다가 우리 조세로 걷어들이자. 그리고 이 조세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공무원에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자. 이게 계민수전이에요. 쉽게 하면 이게 뭐죠? 20세기, 21세기형의 우리나라의 또는 전 세계적인 제도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고려가 건국된 지 지금 1100년 됐어요. 그럼 1100년 전에 이 얘기를 20세기, 21세기 하는 얘기를 이때 얘기하고 있다고. 조준이. 어때요? 별 감흥이 안 들어요? 공부에 지쳐가지고 별 감흥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 1100년 전에 20세기, 1000년 후에 해야 할 일을 가서 11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혁신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요? 반대. 왜 반대할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정치는 항상 이런 게 있어.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정치하는 건 없어. 항상 어떻게 해요? 자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고받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인 거야. 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민수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뭐가 되는 거죠? 과전법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아까 뭐라 했죠? 전국토라고 그랬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경기도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협상가들에서 과전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이 다 땅 주인이다. 거기 보시면 봐요. 그럼 얘들은 땅을 빼앗겼잖아. 이 사람들은. 그죠? 권문세족 일부와 신진사대 일부가 경기도 땅을 다 빼앗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 땅을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경기도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해요. 방법은 토지대장을 전부 다 몰수해요. 이걸 토지대장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죠? 그때 당시 용어로 고려와 조선 토지대장을 뭐라 불러요? 양안이라 불러요. 양안을 전부 다 몰수해서 개성에서 모아서 여기서 전부 다 불태워요. 불러 태운다고요. 그럼 여기에 소문이 다 났겠죠? 개성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야. 야, 진짜 토지 개혁한데 경기도 땅에 있는 토지대장 다 모아서 오늘 개성에서 불태운대. 우리 구경하러 가자. 야, 좀 있으면 우리 토지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목격을 해요. 전부 다 한호를 해요. 이 불나는 데에서. 불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요거밖에 없어. 그죠? 불나면 걱정거리가 다 우선 아니에요?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발 동동 굴려야 되는데 박수 치는 데 유일하게 불나는 걸 박수 치는 데 여기야. 왜? 내가 토지를 받을 수 있잖아. 자, 이걸 다 불태워요. 그리고 경기도 땅에 한해서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줘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수조지로 지명해요. 수조지로 지명했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신진 사대부들이야. 월급 받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수조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산량의 일부를 나의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권한을 뭐라 불러? 그렇지, 수조권이라고 부르지. 여기는 수조지가 지명됐고, 농사 수확이 끝나는 일정량의 부분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가진 자에게 내 월급을 그 사람 월급 명목으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전법인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 누구에게? 전현직에게. 땅 뺏긴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없애게 주는 게 전현직이 주는 거예요. 현직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과전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됐죠. 왜? 계민수준이라는 단어를 알게 됨으로 해서 과전법의 이해를 훨씬 더 갔다는 얘기지. 근데 계민수준을 모르고 과전법만 달랑 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미도 없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계민수준을 알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공양안까지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까지 내용을 전체를 다 마쳤고요.